칼라 강판으로 저런 파이프 캐노피 할 때도 예, 쓰고요. 이렇게 또 강판 캐노피로 할 때도 쓰고요. 이제 어제도 이제 강판 캐노피 때문에 좀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 강판은요, 특성상 쇠가 무겁기 때문에 한정없이 길게 갈 수 없어요. 중간중간 잘라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용접을 해서 붙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얘를 뭐 8m면 8m 뭐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떠서 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은 1m나 2m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건데 무거워요. 제곱미터당 강판이 한 48kg, 6mm짜리 하면 한 50kg 정도 되거든요. 그럼 8mm짜리를 하면 거의 한 70kg가 넘어가요. 그럼 1m, 1m 그 정도인데 2m 정도 가면은 거의 150kg, 막 100kg 넘어가서 사람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활용이 돼야 되고 아니면 사람이 들어서 하게 되면 비계에 걸려서 비계 밑에서 뭐 받치고 뭐 이런 해서 굉장히 이제 힘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쇠와 쇠를 용접해서 가면 쇠 용접열에 쇠가 좀 이렇게 구부러지고 변형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처리하기가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쫙 했을 때 이렇게 이쁘게 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좀 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카바를 이렇게 마구리를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각적인 카바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붙이는데 요거 보기 싫다고 해서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정도 조금 이렇게 휘는 거는 조금 인정하고 가달라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류의 그 마감들이 그 MTB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벽에 보면 이제 HWTB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저렇게 목조 오픈 조인트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맥 강판 프린트 강판으로 저렇게 송도에 골프 빌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BIPV 패널 그래서 뭐 요즘 외벽에 이런 것도 많이 거니까 얘도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능하고요. 뭐 저렇게 테라코타나 뭐 칼라 강판, 뭐 압초성형 시멘트판, 뭐 기와 이런 것도 다 저 HWTB라는 자재를 이용해서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벽돌 저렇게 저건 부천에 있는 별빛마루 도서관인데요. 저 벽돌 다 저희 시스템으로 들어갔고요. CRC 보드 마감, 이거는 차리카페라는 현장인데 그 CRC 보드로 이제 경량 구조예요. 경량 철골 구조예요. 그 파이프로 만드는 경량 철골 구조에 저희가 이제 그 커튼홀 타입으로 저렇게 딱 만들어서 간 현장이고요. 세라믹 사이딩도 가능하고, 저거는 저 폼글라스 유리로 발포시켜서 만든 외장재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고, 뭐 금속 패널, 화강석, 뭐 패널 오픈 조인트 다 외장재는 다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러고 저렇게 뭐 커튼을 단파로 저거 청량리역이었던가? 예? 왕십리 역사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현장에 단파론 투명한 거 저런 것도 쓸 수 있고요. 커튼 알루미늄 시트 되고 돌출 캐너피 파이프 트러스로 얘는 지금 한 2m 10 정도 2m 이상 빠진 거예요. 파이프 트러스도 이렇게 MTB 받쳐서 저희가 캐노피를 이렇게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지붕이 또 한 1.9m, 2m 정도 이렇게 지붕이 들려서 빠져 있어요. 얘는 이제 저런 HWT와 MTB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구조를 마련할 수 있고, 이 속에 단열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안정하게. 그래서 이런 구조도 할 수 있고, 저렇게 커튼홀, 요거는 RC조 커튼홀인데요. RC조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오픈 조인트 가능한. 이게 기본적인 시공 순서예요. 그래서 이거 커튼홀 타입이 가장 기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층과 층 사이에 이제 저렇게 파스너를 이용해서 그 HWTB라는 그 단열 프레임을 설치를 해주고, 그 단열재 두께가 125mm를 초과하면 125mm에서 넘어가는데 40mm 이상부터 넘어가요. 그러니까
135mm는 잿바를 못 붙여요. 150mm도 잿바를 못 붙여요. 그냥 150mm 단열재를 끼울 수는 있는데 뒤에 방습지 시공이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 커튼홀에서는 그냥 저희가 최소 175mm부터 단열이 들어간다고 보여요. 아니면 135mm, 50mm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175mm부터 이제 커튼홀 뒤에 그 잿바를 넣어서 기밀 방습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순서대로 이렇게 그 시공을 하고요. 요거는 완전히 단열층에 대해서만 그 시공하는 방식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방식이고요. 뭐 단열재 두께만큼 해서 다 구조적으로 안정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스페이스가 많이 줄겠죠. 이건 벽돌 부분이에요. 벽돌 이제 창호 상부에 이제 인방을 거칠 때 저렇게 위치 표시하고 열교 차단제 설치하고 수직 수평 면을 잡고 벽돌 싸고, 네,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의 흐름이 진행되고요. 여기서 단열재는 그라스를 안 써도 일반 EPS나 뭐 그 경질 PIR이나 PF나 다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벽돌에 좀 더 잘하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인방 상부에 이제 그 방수 시트를 어떻게 붙이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더 추가적인 그 고려사항이 되겠죠. 요게 이제 두 가지 저희 그 제품에 대한 이제 기본 시스템 시공 순서고요. 이렇게 가상선을 내려서 1층부터 2층 혹은 1층부터 5층까지 벽체 수직선을 맞춰주고, 또 수평선도 이 면이 이쪽 1열부터 10열까지 뭐 쭉 같은 면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얘 뼈대의 외곽선을 얘들이 다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창호를 설치할 때도 이 기준으로 해서 일정하게 셋백 시켜서 설치를 하게 되면 창호 후레싱이나 이런 부분 마감하는데도 굉장히 수월하죠. 이 두 가지만 딱 그 주의 깊게 현장에서 관리를 해주면 사실 나머지 공사들이 다 하고가 다 쉽게 맞춰줄 수 있어요. 근데 창호가 먼저 보통 설치가 되잖아요. 그 패시브의 경우에도 창호가 먼저 설치가 되면 이 창호를 열을 맞춰서 설치하지 못해요. 그냥 위에 그 기준선에서 높이 정도는 맞춰주는데 좌우, 앞뒤 이걸 맞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는 팀들이 잘하는 팀들인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그 창호가 들어가서 협의가 되면 저희가 먼저 기준선을 마련해 주면 창호는 거기에서 일정 거리만큼 셋백 시켜서 설치를 해주면 후레싱이 편해요. 후레싱에 다 실측해서 갔다가 하나하나 접어서 넣으려면요 머리 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요. 저희는 이제 허용오차 기준을 사실 뭐 수직 간격은 5mm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mm 이 정도 선인데요. 사실은 조금 신경 쓰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저희가 이제 이해하는 좀 어려웠냐면 저걸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프레임이 길다 보니까 용접열에 조금씩 휘는 성향이 있거든요. 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그 허용오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안에 되면 모든 외장재는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경사지붕 시공 방법 뭐 인터넷 찾아보면 저희 거 이런 소개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돌아다니고요. 그러니까 그 1번부터 6번까지 보면 1번에 이제 프레임 설치하는 거, 이 프레임 설치할 때 그 수직 5와 열 이런 것들 다 맞춰줍니다. 그리고 그 단열재 깊이나 높이 이런 것도 다 맞춰주고요. 그리고 그 단열재를 끼워줘요. 쟤네들은 파스너가 필요 없이 그냥 그 사이사이에 안밀 하는 겁니다. 안밀. 그러니까 프레임하고 프레임 사이, 프레임하고 프레임 밑에 쪽 이런 쪽을 딱 꽉꽉 채워주는 거예요. 안밀을 해서 가고 저희가 그라스울은 그 규격화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시스템은 1m 또는 1.2m 이 정도 안에서 다 움직여요. 그래서 단열재들 거기에 딱딱 맞춰서 저희의 규격이 있어요. 저희는 이소바 단열재만 쓰는데 이소바에는 저희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이렇게 주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스방 수지를 올려주고요. 이것도 프레임을 밟고 다니면서 해요. 저희가
그냥 그라스홀은 푹푹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스 방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라스를 밟고 다니면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그 단열 프레임을 밟고 다니면서 그 투스 방수를 이렇게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발부를 통기층을 만들어주고 뭐 합판에 방수 시트합니다. 여기는 기와를 시공한 건물이고요. 개선의 자연드림 이 지붕에 있는 기와를 저희가 기와 시공은 안 했지만 여기까지 저희가 해드리고요. 여기서부터 기와가 하는 겁니다. 기와 상을 걸은 부분이에요. 이제 합판 위에다 기와 상을 걸었는데 이 합판을 사실은 안 해도 돼요.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비용이 많이 문제가 되면. 근데 왜 이렇게 합판을 하냐? 안전 때문에 그래요. 작업자들의 안전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용을 들여서도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 그 안전과 그 내구에 대한 그 쿠션을 더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기와는 물이 침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수가 안 되잖아요. 그 뭐 흐르는 물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지만 그 치는 물은 기와 밑으로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세기가 얼마큼이냐의 문제지만 이게 물기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그 가로상 밑에 저렇게 공간을 둡니다. 3에서 5mm 정도 공간을 두어서 플레이트 그 심패드를 좀 박아서 공간을 둡니다. 그래야 여기 들어갔던 물이 그래서 쭉쭉 빠져서 최종 밑에 커터로 딱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예.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해 놓고요. 그냥 이렇게 그림상으로 있지만 그냥 박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속초에 있는 현장인데요. 얘들은 상을 이제 더블로 됐어요. 네,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 밑으로 흘러내리고, 네, 이렇게 상 걸어서 쭉쭉쭉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되고요. 경사지붕, 네. 뭐, 다양하게 그 실적들이 있어요. 뭐,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뭐, 다 경사지붕 부분에는, 경사도도 되게 센, 고가 뭐 45도 넘어가는 그런 지붕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모양도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벽 부분인데요. 외벽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뭐 6번까지 하면 요거는, 외벽에 오픈 조인트로 돌 걸은 집이고요. 요거는 뭐 대표적으로 그냥 그 사진에서 찾아서 이제 올려드린 건데요. 그 프레임 설치하는 방식, 단열재, 투습 방수지 깔고 하는 것까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돌을 넣기 때문에 돌은 그 각발부나 이런 걸 잘 안 쓰고 저렇게 이제 알루미늄 트랙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그 내진 실험을 해서 그 통과한 그런 제품이고 시스템이고요. 요게 지금은 조금 그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모양을 좀 바꾸고 개선을 좀 하고 강성을 좀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 벽이나 지붕이나 설치하는 방식, 시공 방식들은 다 똑같아서 뭐 여기는 단열재도 200mm 썼으니까 뭐 200mm에서 250mm까지 벽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붕은 300mm도 막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가능하고요. 더 얇게는 단열재 두께를 자꾸 얇게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얇은 단열재는 그 벽 두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실 열교적인 면에서는 열교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닥 좋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벽에 아까 보셨듯이 외벽에 이게 이패 그죠? 이패이고요. 이거는 보시기에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가면은 이렇게 바래요. 색깔이 많이 바래서 허옇게 되는데 그걸 좋아하셔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여기는 횡으로 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횡으로 안 가도 됐을 뻔했다라는 그 생각도 했는데 뭐 횡으로 가도 저희가 이렇게 다 구조를 잡아줄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서 이패를 하나 붙이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희는 바닥에만 깔아봤는데
벽에는 그 시공사 직접 붙이신 거예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많이 못 붙여요, 하루에. 그래도 어쨌든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붙이시고 있고요. 보시면 그 각상에 이게 가로상, 수직, 세로상 뭐 이렇게 더 더블로 걸고 이렇게 해서 갔고요. 간격은 한 400mm 정도 표준으로 갔어요.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이쁘게 잘 이게 제가 이거 시공하는 걸 봤거든요. 그 목수들이 목수들이 얘를 하나 톱으로 탁 오려갖고 아휴 야 우리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아무튼 네. 감회가 새로우실 겁니다. 네. 여기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는 방식에 추천을 해드리겠는데 지금도 괜찮긴 할 거예요. 이 문제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두껍하고 그 마감이 선이 이게 보통 후레싱을 이렇게 감아주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불안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예, 왜냐면 차수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네. 그리고 또 외벽 다른 설치 사례들 보면 뭐 칼라 강판이나 뭐 또 루바 같은 것도 얹힐 수 있게 좀 되고요. 뭐 외벽에 돌 오픈 조인트는 뭐 기본으로 좀 하는 거고요. 알루미늄 시트 강판이나 뭐 화강석, 징크 뭐 다 똑같습니다. 여기들은 뭐 대부분 단열자가 200mm, 뭐 최소 140mm 뭐 이렇게 들어갔고요. 다 비슷해요. 저 보면은 화강석도 붙이고 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하고요. 이건 이제 화강석 그 사비석 오픈 조인트를 한 현장인데 이 매지가 처음에 3mm를 해달라는 거예요. 3mm를. 그래서 그 줄눈 3mm면 거의 내부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희 줄눈 3mm를 한 현장이 이제 몇 개 있는데 보시면 아무리 잘해도요, 이 돌이 휜다는 걸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돌이요, 이렇게 돌도 휘어요. 이렇게 특히 이런 그 버너로 튀기면 버너 열에 돌도 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디자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쁘게 잘 나왔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줄눈을 적게 두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이 줄눈이 작으면 내진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진은 흔들리면서 그 옆에 돌을 서로 때려 갖고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흔들릴 때 좌우로 움직이는 폭이 있어요. 근데 이 폭을 초과하면 옆에 걸 치거든요. 그럼 돌이 깨져요. 이 줄눈이 작으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그 지진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약한 지진도 괜찮아요. 근데 큰 지진이 왔을 때 이런 이제 자체적으로 떨어지질 않겠지만 서로 부딪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줄눈이 너무 작은 것들은 조금 일하기도 힘들지만 좀 그렇다. 보기는 좋습니다. 근데 쫙 해서 보기는 좋은데 근데 돈은 많이 들어요. 이런 트랙들이 300mm 간격으로 쫙 다 가야 되고 돌이 뭐 높이가 600mm다 600mm 간격으로 쭉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사실은 디자인이 왜 똑같은 면적인데 비싸냐라고 말씀하시면 자재가 더 들어갑니다. 자재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인건비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커튼홀 방식으로 한 거고요. 여기는 층간 방어도 이런 식으로 커튼홀은 층간 방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앞면을 썼어요. 그 미네랄을 밑에 쪽에는 쓰고 저렇게 층간 조인트를 방압 퍼티로 해서 했고요. 다 돼요. 여기는 기밀도 다 잡았습니다. 저렇게 커튼홀
건물이니까 창호 주변에도 기밀 테이프 다 하고 기밀 방수지 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장재를 했는데 여기가 그 폼글라스인데요. 이 폼글라스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가보면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크랙이 가고 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돌 같으면은 괜찮은데 좀 뒷면 배면 보강이 좀 돼야 될 필요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요거 차리 카페 부분이에요. 여기도 처음에 그 설계를 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같이 설계 참여를 해줬고요. 그래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그 솔루션대로 일을 진행했던 현장입니다. 여기도 커튼홀 타입으로 했는데 여기는 단열재,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단열재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았어요. 대신 48K로 써서 이제 0.24 정도 수준을 만들었는데요. 그 지붕은 두 겹을 넣었어요. 천정 부분은 250mm를 단열을 했고 벽체만 그 125mm를 했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이게 예쁘고 그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열 그 시스템도 거기에 맞춰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솔루션으로 저희가 들어갔던 현장들이라 뭐 되더라. 이거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외장재도 뭐 다 해고 지금 요게 되게 요 건물 때문에 카페가 좀 이름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차리 카페가.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BIPV 요건 아까 그 아산에 있는 현장인데요. 이렇게 BIPV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설치해서 걸 수 있고요. 여기도 이거 한밭대학교 BIPV 건물인데요. 똑같습니다. 그냥 BIPV를 하면은 이렇게 여기 다 오픈 조인트로 했습니다. BIPV도 줄로는 안 넣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창호 위치도 사실은 다 위치를 미리 먹줄 태겨 갖고 그 위치에 딱 프레싱하고 창호를 탁탁 들어가줘야 이런 디자인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딱 되니까 사실 이렇게 해도 다 맞춰서 하고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하면서 다 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뺐다가 다시 또 다 끼고 하더라고요. 이 업체에서 동영상 올린 걸 제가 보니까 우리가 낀 게 아닌데 그러니까 다 그 해체했다가 다시 또 하루 만에 다 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한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방 부분에 조적 인방 부분에서 이제 그 단열 그 방수 시트를 어떻게 붙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넣은 건데요. 사실 이렇게 하는 현장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1차 쿠션, 2차 쿠션, 3차 쿠션까지 가면 얘는 한 2차 쿠션 정도 되는 그 방수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벽돌에서 그 기본적인 거 다 흘러 보내지만 그 다음에는 벽돌 사이에는 배수 공간에서 물을 다 빼줍니다. 흘러내리고 거기서도 들어간 물들을 얘가 이제 막아주는 거고 얘에서도 더 침투했다 그러면 이제 창호 주변에서 주변 방수에서 다 막아주는 거. 이거를 하게 되면 4차 쿠션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다 비용이지만 좋죠. 이렇게 해주면. 근데 시공 방법을 모르면 헤매는데 이렇게 시공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피로티의 그 벽돌 쌓아 올리는데 부분이고요. 피로티는 그 천정부터 좀 내려와서 벽돌에 쌓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 밑으로 단열재가 붙고 단열재 밑에 벽돌이 또 쌓여지니까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만큼 그 크게 강판을 내려서 턱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것도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런 디자인도 이렇게 구현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여기는 인방이 하나, 둘, 세 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 줄 들어가는데 이 사이사이 다 이제 인방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전체가 뭐 보통 두 층, 세 층, 네 층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이 앵글이 같은 높이에 다 같은 줄눈 안에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도 거기에 맞춰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 디자인이 창호가 뭐 이렇게 위아래로 다르다 그러면은 사실 거기서는 조금씩 끊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벽돌보다 앵글이 좀 10mm, 15mm 정도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줄눈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실리콘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마감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 벽돌 부분인데요. 네, 이게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실은 저희가 그 HWTB와 MTB가 복합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긴결 철물을 우리 그 HWTB에 박아서 벽돌 보강을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벽돌 인방을 하게 되면 상인방에 그 줄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경우에 이렇게 오려서 들어가더라라는 것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선시공이기 때문에 예, 딱 맞춰서 가면 좋아요. 저것까지 다 계산해서 맞춰서 가면 좋은데 그건 창호와 관련이 있거든요. 창호 위치를 정확하게 저렇게 계산해서 해주지 않으면 벽돌도 저렇게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세워서 쌓기 해서 위에 한 장 더 올라가든가. 네. 그렇게 하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여기 MTB에서 이렇게 보강해서 뺀 현장입니다. 벽돌이 뭐 아까 말씀드린 500mm, 여기 단열재가 200mm거든요. 그 200mm에서 또 300mm가 더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심선에서 600mm가 빠진 건데 뭐 이런 식으로도 벽돌을 쌓게 되고요. 여기선 표현이 안 됐지만 사실 여기에 다 보강재가 또 다 들어갑니다. 세워서. 그리고 벽돌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 익스펜션 조인트도 더 줘야 돼요. 저렇게 이런 건물에는 익스펜션 조인트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거의 8m 한 스팔에 하나씩 다 들어갑니다. 그게 디자인상으로 뭐 보이기 밉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도면상으로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네. 여기도 뭐 익스펜션 유니트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줄눈을 코킹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영롱 쌓기를 한 부분이에요. 이건 셋백을 시켜서 영롱 쌓기를 했고 이 부분에도 앵글 인방을 거꾸로 뒤집어 갖고 이 쌓게 받쳐줬어요. 근데 아쉽게도 저기는 하얗게 보이는 게요. 저게 은박 투습 페이싱이 보이는 거예요. 저런 투습 방수지를 좀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돈이라고 안 해. 그래서 이 상황이 났어요. 그러니까 보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영롱 쌓기 하면 보통은 소개를 새카맣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게 아니면은 완전히 칼라로 막 하는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는 어정쩡한 형태가 돼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영롱 쌓기 할 때는 조금 그 소개를 비출 수 있다는 것들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그 벽돌 쌓기의 표준입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표준. 요런 사진들은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요. 저희 그 공장에도 전시관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현장들이 다 벽돌도 있고 뭐 있습니다. 뭐 캐노피 이제 이렇게 각 파이프로 짜서 이렇게 캐노피 만들 수 있고요. 돌출시켜서 할 수도 있고요. 지붕하고 연계해서 또 겉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캐노피 다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렇게 그 칼라강판으로 만든 저런 그 징크 캐노피 이런 것도 다 연계해서 갈 수 있고요. 네, 요것도 커튼 박스 밑에 이제 EVB 박스랑 연계해서 이렇게 징크 캐노피를 한 사례고요. 네, 요거는 강판 캐노피 이제 6T 강판 두꺼운 걸로 이렇게 해서 설치한 사례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2층, 3층으로 올라가는데 캐노피, 강판 캐노피는 비계에 간섭되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를 경우 그 비계 때문에 비계를 막 해체해 가면서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단층에 뭐 이렇게 비계 간섭이 없이 풀었다가 해체했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2층, 3층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못 한다고 해요. 근데 가능한 방법은 또 있죠. 후시공하는 캐노피로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럼 여러 가지가 또 이제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좀
솔루션으로는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럼에도. 근데 우리는 설치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무거운 거를 공중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뭐 이렇게 또 하나는 이런 강판 캐노피를 하면 저렇게 이제 외부에 타일 붙일 경우 그 타일도 그 안에까지 이제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또 손을 한번 더 봐야 됩니다. 타일 붙일 때. 아니면 여기 오른쪽 사진처럼 저렇게 알루미늄 시트나 이런 게 접어갖고 별도로 카바를 해주는 방법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취급하는 게 이제 역전 지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전 지붕 실습 교육도 하고 있고 자재 공동 구매에서 판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 지붕 교육하는 데는 아마 저희 회사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4회 교육을 했고요. 올해 한 2번 정도 아마 더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현장 가서 한번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육은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면서 이론 교육 2시간 하고 또 실습 교육 4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 정도 교육을 해서 배출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교육 하루 받았다고 얼마나 알겠어요. 계속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문의 오면 계속 질의 답변 이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교육하는 장면이고요. 이론 교육 PPT로 다 해드리고 자료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실습해서 실제 방수까지 다 해갖고 물 담아 봅니다. 물 담아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잘했는지 안 새는지 다 1:1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교육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자재들도 팔아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자재만 팝니다. 저희가 그 현장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직접 쓰는 자재들만 저희가 공동 구매해서 팔고 해주는데 사용하지 않는 자재들은 저희도 안 해요. 왜? 저희가 검증을 안 해서. 검증 안 한 제품들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로 판매하는 게 이제 요게 저희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트렌치. 그 자갈 속에 이제 박아갖고 물을 빼내야 되는 그런 스텐 트렌치입니다. 타공 트렌치를 여기 맞춰서 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개발해서 현장에 하나 적용시켜 봤고 또 하나 현장을 적용시켜서 이제 특허 출원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역전 지붕에서 가장 힘든 게 그 배수 관련이거든요. 배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중 배수를 하면 슬라브 속에 하나 하고 단열재 위에서 하나 하고 이렇게 이중 배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벽에서 배관이 2개가 튀어나와요. 이 라인을 제대로 못 맞추면 사실 이 연결하는데 쥐나거든요. 용접할 수도 없고 다 실리콘으로 떼와야 돼요. 그럼 뭐 언젠가는 새고 이런 부분에서 저거를 시스템화 또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갖고 오려고 했는데 사실 안 갖고 왔어요. 하여튼 샘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렇게 또 시공을 해서 걸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만족스러운데 문제는 제조비죠. 제조비. 저게 다 스테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100mm밖에는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뭐 지붕에 벌레 방지망 이런 거 이번에 그 LA 산불 같은 거 보니까 지붕의 통기층이 중요한데 통기층으로 불티가 들어가지 말게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 라는 것들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할이 가능해요. 제가 요건 18메쉬인데요. 그 불티가 그 바람에 날려서 통기층으로 인입될 수 있는데 그 불티 방지할 수 있는 메쉬망의 크기가 있어요. 그 크기가 18메쉬 이하예요. 이제 거기에 딱 저희가 맞더라고요. 보니까 우연하게 저희가 쓰는 자재 규격에.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다행스럽게 다 연계가 돼서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필요한 자재들은 저희가 공동 구매해서 공급을 해주긴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쓰는 자재만 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전 지붕에 보면 이렇게 이런 배수가 있잖아요. 위에서 단열재에서 나가고 밑에서 이중 배수 약간 작은 관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그림은 이렇게 표현되지만 실제 얘들을 그 선원통에 연결하는 데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뭐 어떤 현장들은 저거를 그 강관으로 해갖고 다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테레오로 제작해서 저렇게 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떠냐? 할 때 어떠셨냐? 지진 났답니다. 지진. 저걸 하기 위해서 머리에 지진 나야 돼요. 근데 저런 제품이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죠. 저희가 직접 저희가 해야 되는 현장이 하나 있었어요. 마침. 그래갖고 이참에 한번 해보자 했던 거였어요. 저희 회사는 이제 좀 발표는 다 끝났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이런 그 가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건축물이 건전하고 쾌적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되는 날까지 열기 없는 에덴의 건축문화 형성에 기여한다라는 게 저희 그 미션이에요. 회사 미션. 그래서 여기를 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사고, 정직하게 일하자, 품질에 최선을 다하자,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자, 그리고 배운 것들을 나누자, 배려하자. 그래서 뭐 지식 나눔, 뭐 기술 나눔, 마음 나눔 있는데요. 질문하면 다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솔루션 해결해주고 알고 있는 거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잡고 이런 걸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티푸스 코리아가 그냥 단순히 자재 파는 회사가 아니라 자재와 더불어 건축 문화를 조금 바꾸는데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래서 하는 거고 그 설계도 시공도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저희가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